소방수리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뭐냐면 일단은 차원과 단위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원과 단위. 그래서 물리량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공부를 하시는 건데, 자, 그 중에 가로 1번에 차원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차원의 용어 정의, 차원의 뜻은 뭐냐면, 뭐, 교재상에서는 길게 설명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요. 자, 차원이라고 하는 건, 서로 간에 침범할 수 없는 각각의 고유한 물리학적 영역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차원이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죠? 물리학적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결국 이 차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질량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차원이고요. 질량.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차원이고, 또 차원 중에 보면 중량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차원이 있어요. 중량. 요게 뭔지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온도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각도의 개념이 있을 수가 있고, 광도, 뭐 전류량, 뭐 등등등등 해서 굉장히 많은 차원들로 우리는 구성이 돼 있죠. 자, 일단은 차원들이라고 하는 건 이런 물리학적 영역들을 말하는데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길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질량을 가지고 길이를 표현할 수가 없고, 또 길이를 가지고 시간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처럼 침범할 수 없는 영역들을 차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차원이라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뭐 외국 사람, 뭐 인도 과학자나 미국 과학자를 만났어요. 그럼 제가 영어를 못하면 그냥 한글로 질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그 사람도 한글을 모르죠, 그죠? 그럼 질량은 몰라요, 뭔지. 그래서 세계 각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공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기호를 만들어냅니다. 질량을 나타내는 기호는 뭐다? 길이를 나타내는 기호는 뭐다? 라고 기호를 나타내요. 그 기호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차원식이라고 합니다. 기호를. 그러면 질량을 나타내는 차원식이 있는 거예요. 질량을 나타내는 차원식이 뭐냐면 매스라고 해서 대문자 m이라는 기호를 쓰기로 합니다. 그럼 m을 쓰면 얘는 뭐다? 질량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 표기를 한다는 얘기고요. 길이는 영어 단어로 length라고 해서 L이라는 기호를 쓰기로 하고요. 시간은 영어로 time이라고 해서 T라는 기호를 쓰기로 해요. MLT. 그리고 중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건 어떤 기호를 쓰기로 하냐면, 중량의 개념은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어떤 곳에 놓여져 있는 물체의 중량이라는 건 그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을 중량이라고 합니다. 중량은 곧 힘과 같은 개념이라고 해서 차원식을 포스의 F를 쓰기로 해요. 중량의 차원식은 F라는 차원식을 쓰기로 합니다. 그럼 제가 미국 강사한테 중량이 얼마다 하면 F는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겠죠? 뭐 는자는 안 하겠지만 말할 때 F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온도나 각도나 광도나 전류 등은 별도로 뭘 한 게 없냐면 차원식을 만드는 건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단위를 바로 쓰고 뭐 온도의 차원식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공부하실 건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질량, 길이, 시간, 중량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차원식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속도라는 걸 알아요. 물리량 중에 속도. 속도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단위들이 보면 킬로미터 퍼 아우어라든지 혹은 뭐 미터 퍼 세크라든지 이런 걸 많이 씁니다. 근데 요 개념을 보니까 속도의 개념 자체가 길이를 뭐 한 거예요?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죠. 그죠? 길이를 시간으로 나눈 개념이에요. 그러면 길이의 차원식이 무엇이고? L, length. 그리고 나누기, 시간의 차원식이 뭐니까? T니까 L per T.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속도의 차원식이라고 하게 된다고요. 되겠죠? 그죠? 그럼 외국 과학자들이 요것만 봐도 뭘 나타내고 있다? 아, 속도다라는 걸 알 수가 있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표기를 L, T-2 이렇게 표기를 해요.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걸 물리량을 나타내는 뭐라고? 요걸 우리가 차원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만 더. 밀도라고 하는 차원식이 나와요. 밀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밀도의 대표적인 단위가 무엇이냐면 킬로그램 퍼
메타 3승 또는 뭐 킬로그램/리터가 있는데 요걸 보게 되면 결국 킬로그램이 뭐니까 매스죠, 매스, 질량. 그리고 미타 3승이 부피인데 요게 분모에 가 있으니까 길이의 3승이 분모라서 ml-3승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죠? l-3승이라고 하는 게 길이 3승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요런 식으로 표현한 걸 우리가 차원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뭐냐면 차원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 차원이라고 하는 건 서로 침범할 수 없는 가까이 고유한 물리적 영역들을 차원들이라고 부르고요. 요 차원을 나타내는 뭐가 있다고요? 차원식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MLTF를 이용해서 쓰는 방식들, 이걸 우리 차원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차원식만 봐도 뭘 알 수 있어야 된다고요? 아, 얘가 어떤 물리량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조금 참고로 예습 삼아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질량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가 이제 뭘 많이 쓰냐면 킬로그램을 가장 많이 쓰죠. 우리나라에서는 킬로그램 제일 많이 써요. 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파운드를 많이 쓰게 될 거고. 근데 길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메타입니다, 메타. 그래서 센티미터, 메타. 외국에서는 피트, 인치를 더 많이 쓰죠,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은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크 또는 민 또는 아우어, 이런 데이,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될 거고요. 중량이 있어요. 자, 중량 요거는 앞으로 이제 어떤 단위를 제일 많이 쓰냐면,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위 뒤에다가 F를 붙입니다. F. 그래서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킬로그램 포스라고 읽어요. F가 뭐의 약자? 포스거든요. 그래서 킬로그램 포스라는 얘기는 결국 뭐예요? 질량이 힘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질량이 가지는 힘. 그게 뭐라고요? 중량인 거예요. 중량. 그래서 중량의 단위는 앞으로 뭘 쓸 거다? 킬로그램 포스를 씁니다. 자, 이게 요 단위가 뭘 뜻하는 건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미리 예습 삼아서 가장 많이 쓰는 단위 이런 걸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은 차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으로 꼭 정리하셔서 복습하시고 자기 걸로 만들어 놓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계속해서 밑에 가로 2번에 단위로 넘어갑니다. 자, 이 단위가 뭐죠? 라고 제가 여쭤보면 단위는 뭐냐면 각 차원의 크고 작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들을 단위라고 불러요. 유니트라고 하죠. 자, 근데 일단은 각 차원 말고 그냥 크고 작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수라고 하죠, 수. 15, 뭐 8, 7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다가 숫자 뒤에다가 뭘 붙임으로써? 단위를 붙임으로써 뭘 알 수 있다고요? 차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물질을 보고 B라는 물질을 보고 와서 여러분한테 A 물질은 10m짜리, B는 5m짜리다라고 하면 A가 B보다 길다는 걸 아는 겁니다. A가 10kg짜리, B가 5kg짜리라고 설명을 드리면 A가 B보다 무겁다라는 걸 아는 거라고요. 질량이 많다. 그래서 어느 차원이 크고 작은지를 알기 위해서 숫자 뒤에 붙이는 걸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단위라고 부르는 것들이 크게 종류가 좀 많아요. 이 단위라고 부르는 것들이 단위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절대 단위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중력 단위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단위의 종류로. 그 다음에 CGS계 단위계, 뭐 CGS 단위계, CGS계라고 부르는 게 있고요. MKS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단위 종류에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기본 단위계, 그리고 유도 단위계, 이렇게 종류를 구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단위의 종류로는. 그래서 교재에 보니까 일단 절대 단위가 제일 먼저 동그라미 1번, 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2번이 중력 단위라고 돼 있고, 이 절대 단위 내에서 보니까 기본 단위, 유도 단위로 구분되고, 또 기본 단위, 유도 단위 내에서 CGS, MKS계로 분류를 다 해놨죠, 그죠? 그럼 분류 방법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분류 방법이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